환경을 흡수하는 것과 안주하는 것에 대한 분별. 이 영상 내용을 좀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 자료가 단순히 환경에 그냥 적응하는 거, 뭐 그거랑은 좀 다르게 환경을 흡수하고 그걸 통해 성장한다는 약간 독특한 시각을 보여주거든요. 아, 흡수요? 네. 특히 말 있잖아요. 우리가 하는 말. 이걸 일종의 에너지 교환 방식으로 보고 이게 또 우리 건강이랑 바로 연결된다는 그런 주장이 핵심입니다. 와, 말이 에너지다. 흥미로운데요? 그럼 오늘 저희는 이 자료에서 말하는 그 환경 흡수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지, 또 이게 뭐 인간관계나 소통, 더 나아가서 정신 건강이나 신체 건강이랑은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. 네네. 그 핵심을 좀 제대로 짚어보는 거죠. 맞아요. 그걸 목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어쩌면 여러분께서 평소에 느끼시는 그런 답답함 같은 거에 실마리를 여기서 좀 찾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. 좋습니다. 그럼 일단 이 영상은요, 우리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책임을 자꾸 밖에서 남한테서 찾지 말라고 하거든요. 아, 남 탓하지 마라. 그렇죠. 힘든 일이 생긴다는 건 오히려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다.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. 아, 그러니까 어려움 자체가 나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다. 이런 거군요. 그럼 환경을 흡수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일까요? 그냥 뭐 참고 견디는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인데요? 네, 정확히 보셨어요. 여기서 말하는 흡수는 그냥 수동적으로 적응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경청을 의미해요. 특히 누가 뭐 힘든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 얘기를 할 때 있잖아요. 네네. 그때 그 말을 정말 깊이 들어주는 행위, 그 자체가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에너지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흡수의 시작이다. 뭐 이렇게 설명을 해요. 아, 듣는 게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군요. 그럼 반대로 말하는 건 에너지를 쓰는 거겠네요? 바로 그거죠.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인간이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말이라는 에너지를 먹고 산다.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. 오. 근데 재밌는 건 충분히 들어서 에너지를 흡수하고 나서 내가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상대방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. 내가 말해도 괜찮을까요? 허락을 받으라고요. 네. 허락 없이 막말을 하면 상대방이 제대로 안 듣게 되고 그럼 에너지가 전달이 안 되니까 이건 그냥 낭비다. 약간 이런 관점인 거죠. 허허, 그렇군요. 듣기만 하고 내 의견을 표현하는 뭐랄까 소화를 못 시키면 그것도 문제라고 하죠. 뭐 과식해서 체하는 것처럼. 맞아요, 맞아요. 결국 흡수하고 표현하는 거. 이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겠죠.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돕는다고 하는 것도 의미가 확 달라져요. 아, 그렇죠. 보통은 뭐 돈을 주거나 뭐 집안일을 거들어 주거나 이런 걸 생각하는데 네. 근데 이 자료에서는 그런 물질적인 지원은 진짜 도움이 아니라고 봐요. 오히려 상대방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또 내 생각을 상대가 잘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거. 그 소통의 노력이 핵심적인 도움이라는 거죠. 그럼 뭐 설거지 해주고 이런 건요? 그런 행동은 도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런 원활한 소통,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신뢰를 쌓는 과정이다. 이렇게 설명해요. 아, 결국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에너지 교환, 즉 소통이 핵심이군요. 그럼 만약에 이 소통이 잘 안 되면 에너지가 막히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? 바로 그때 이제 까갑함이라는 게 생긴다고 해요. 그 내면의 답답함이죠. 까갑함. 네. 말을 통해 에너지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그게 딱 막히면 생기는 현상. 이 까갑함이 해소가 안 되고 계속 쌓이면 일종의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이 상태를 영상에서는 환자라고 부르더라고요. 환자요? 그 아프면 병원 가는 그 환자 말인가요? 아니요, 그건 아니고요. 약간 달라요. 여기서 말하는 환자는 아직 뭐 몸에 병이 생긴 건 아닌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나 소통 부지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고 답답한 상태. 그걸 지칭하는 이 자료만의 좀 독특한 용어예요. 아하, 정신적인 고통 그런 상태군요. 그런데 이게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건가요? 그럼? 그렇다고 봅니다. 이 환자 상태에서 근본 원인, 그러니까 소통 문제나 뭐 잘못된 삶의 방식을 고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실제 몸의 문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. 몸의 문제요? 네. 그때 비로소 우리가 흔히 아는 병자, 즉 뭐 세포나 장기가 진짜 손상된 그런 질병 상태가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자료는 결국 소통이 안 되는 게 몸의 병까지 이어지는 뿌리가 될 수 있다. 이렇게 주장하는 셈이에요. 이야, 소통 문제가 병의 근원이라니 상당히 좀 파격적인 주장인데요.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존의 시스템들, 뭐 예를 들면 종교나
의료 같은 건 어떻게 평가하나요? 좀 비판적이에요. 예를 들어 교회나 절 같은 종교시설은 답답함을 가진 환자들이 많이 찾지만 근본적인 소통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는 그냥 위안을 주거나 시간을 보내게 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. 뭐 이렇게 지적하고요. 병원은 이제 병자들이 가는 곳인데 현재 의료 시스템은 병의 증상만 치료하는 뭐랄까 수리공 역할에 머물러 있다고 또 비판해요. 의사라면 박사로서 왜 병이 생겼는지 그 근본 원인, 이 자료식으로 말하면 잘못된 소통 방식이나 삶의 문제까지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. 심지어 의사가 그 근본 원인을 모르고 치료만 계속하면 나중엔 의사 자신도 비슷한 병을 앓게 될 수 있다. 뭐 이런 경고까지 하더라고요. 굉장히 강한 어조인데요. 네, 이 영상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습니다. 결국 환자를 통해서 병의 진짜 근본, 즉 삶과 소통의 문제를 깊이 연구해야 한다는 메시지로도 읽힐 수 있겠죠. 물론 이건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하나의 관점이라는 점은 기억해야 할 것 같고요. 네, 오늘 살펴본 내용은 이 말과 소통을 단순한 대화 이상으로 우리 건강과 아주 직결된 에너지 교환 시스템으로 보는 굉장히 독특한 관점을 제시했습니다. 환자를 흡수한다는 건 결국 다른 사람의 말을 깊이 듣는 행위이고 이게 잘 안 될 때 까갑함을 느끼고 이게 심해지면 결국 몸의 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었죠. 네,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는 그 소통 자체, 에너지의 흐름에 주목하는 시각이라는 점에서 한 번쯤 곱씹어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일상 속 소통 방식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?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계신지, 또 여러분의 생각이나 감정은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지 말이죠. 어쩌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 까갑함을 풀 열쇠가 바로 여러분의 소통 습관 안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.